수없이 할게. 오늘은 8차시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배를 하는 과정을 볼 건데, 식민지배를 하기에 앞서서 다른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래. 그럼 어떤 나라 반대를 할 가능성이 커? 러시아. 중국, 청. 그래서 일단 청나라는 전쟁에서 이겼어. 그럼 어디만 남았지 이제? 러시아.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침탈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공격하기 시작해.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 침탈을 어떻게 준비해 나왔나? 그걸 볼 때 첫 번째로 침탈 준비했나? 첫 번째로 볼 사건이 러일 전쟁이야. 이제 청나라는 끝났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러시아만 남았어. 그래서 러시아를 치는데 당시에 러시아가 세계 3대 함대 중 함대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나라 탑3 중에 드는 게 러시아였어. 일본이 이걸 치는데 혼자 힘이 부족해. 그래서 우선 영국이랑 동맹을 맺어. 제1차 명일동맹을 맺어. 왜 당시 영국이 러시아랑 사이가 되게 나빴거든. 그래서 영국이랑 일본의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를 공격할 준비를 해.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한 거지.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켜, 일본이. 근데 일본이 참 무서운 점은 러시아한테 한번 굴복한 적이 있었어. 무슨 간섭이었지? 삼국 간섭 때 러시아의 말에 따라 일단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주고 특정한 사건이 있었어. 이 삼국 간섭이 있으니 딱 10년 동안 엄청나게 군비를 확장해. 군사를 키운 다음에 10년 뒤에 러시아를 쳐들어가. 그래서 일단 조선이 당시 고종은 야 지금 일본이랑 러시아랑 우리나라 두고 싸우게 생겼으니까 일단 조선은 중립하겠다. 중립을 선언해. 그런데 일본이 이걸 강제로 체결하게 해. 뭐였냐면은 한일 의정서였어.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일 의정서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즉 일본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토가 있다. 그럼 거기를 마음대로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내용이 한일 의정서야. 이걸 발표하고 나서 일본이 어디를 먹었냐면은 야 우리가 조선 영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봤더니 주인 없는 섬이 하나 있다더라. 그래서 1905년에 이거를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 바로 독도를 강제로 편입해. 한일 의정서 다음에 독도를 강제로 편입하고 이때부터 지금의 같이까지도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이지.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한일 러일전에서 거의 이겼어.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일본이 지배한 거를 러시아가 막지를 못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해야겠다. 해서 맺었던 조약이 제1차 한일 협약이야. 그래서 13쪽 학습지 1번에 들어갈 게 한일 의정서고 학습지 13쪽 2번에 들어갈 말이 제1차 한일 협약이야. 자, 한일 협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야. 고문 파격. 고문이 뭐야? 고문 막 이렇게 주입 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조언해준 사람 그 뜻이야. 조언을 해준 사람인데 이때 조언을 해준 사람으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파견해. 근데 말이 좋아서 고문이 조언이지 우리나라의 재정 즉 경제 일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일본. 그렇지. 재정 고문의 말. 이때 재정 고문이 누구였냐면은 일본인이었던 메가타라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경제 일을 이 메가타의 통제를 받아서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외교 고문. 당시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라는 애가 있거든. 이 스티븐스는 기억해야 돼. 이 스티븐스라는 애가 와서 우리나라 외교 일을 도와주는데 말이 도와주는 거지 다 누구의 말 듣는 거다? 일본 우리나라 재정과 외교를 가속하기 시작해. 제1차 한일 협약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조약이 강화도 조약부터 이런 각가지 외교 문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 지금. 이거를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 얘들아. 그냥 너네가 봤을 때 어떤 시험 문제에서도 그 한일 의정서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논술하시오, 문제 안 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일 의정서가 뭐였지? 아 영토를 사용하는 거였지 정도만 그냥 문제 시험에 만약에 한일 의정서 나와서 그럼 이게 뭐였지? 정도 추론할 정도만 공부하면 돼. 너무 암기에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일 의정 이렇게 해서 일본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시켜 놓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조선 침략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해. 우리가 조선 식민지 하겠다.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도 인정을 받아. 혹시 세계사 시간에 제국주의 배웠니? 아직 안 배웠니? 제국주의? 배웠어? 어디까지 배웠어? 제국주의 시대가 이제 배울 거 아마 안 배워서 안 배울 건데 제국주의가 뭐냐면은 강한 나라가 제국이야. 즉 이 제국주의가
강한 나라들끼리 다른 약소국을 식민 지배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수탈하던 시기가 제국주의예요. 이게 제국주의인데 이때 특징이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크게 일어날 거 아니야. 강한 나라들이니까. 그래서 서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여기 먹을게, 넌 저기 먹어. 이런 식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시기야. 이때 일본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한국을 먹겠다는 걸 인정받아. 그게 사건이 뭐였냐면은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 등 이런 강한 나라로부터 조선 지배를 인정받았어. 그래서 미국과 맺은 조약, 하스치에 무슨 조약이 있어? 가스랑 테프트 미라. 이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에 미국이 필리핀을 먹겠다. 일본은 어디를 먹어라? 한국. 그럼 미국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 미국은 너네가 한국 먹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게. 이 내용이야, 이 내용. 그리고 당시 영국과도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서 일본이 한반도를 먹는 걸 영국은 간섭하지 않겠다. 인정받아. 러시아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서 조선을 우리가 지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그러니까 해서 일본 우리나라 지배를 해. 식민 지배를 해.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호소를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주변국의 간섭을 다 벗겨내고 다른 나라, 강한 나라들부터 인정받게 된 거야.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해줄 나라를 다 없애버린 거죠, 일본이. 이 작업을 끝낸 다음에 됐다. 이 조선은 우리 거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선을 하나하나 우리가 권할 침탈에 가서 식민지하면 되겠다 해서 첫 번째로 했던 사건이 뭐였냐면은 보일게 한번 국권 침탈의 과정. 자, 혹시 너네 이완용 아는 사람? 이완용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친일파 또. 이완용 하면 떠오르는 단어. 국가 판놈. 나쁜 새끼 또. 매국노, 쓰레기. 맞아. 또 이완용 떠오르는 거는? 뭐 기타 등등 나쁜 단어들이 많지. 수식어가 많지. 나쁜 놈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놈인데 이완용이 왜 나쁜 놈이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 바로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데 국가 간의 외교 문서 조약이야. 국가 간의 맨날 외교 문서. 조약을 할 때 당연히 누구의 도장 지켜야 될까? 그렇지. 왕의 도장이 빵 찍혀야 돼. 고종의 도장이. 그런데 일본인들 와서 딱 보여준 거야. 자, 전하, 고종 전하, 우리나라랑 을사조약 맺읍시다. 그래서 고종이 딱 내용을 봤어. 내용을 봤더니 고종은 난 절대 이거 도장 못 찍는다. 이거 찍는 순간 우리나라 끝이다. 난 절대 못 찍는다 했는데 이완용을 중심으로 을사오적이 고종의 허락도 없이 도장을 빵 찍어. 대한제국 도장을. 그래서 통과시켜. 그래서 이게 을사늑약이라고 불립니다. 조약이라면 국가 간에 합당한 조약이고 늑자는 무슨 늑자냐면은 강탈한 늑자야. 그래서 을사년에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거야.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뜻이야. 즉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배 그럼 우리나라 다른 나라한테 외교로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다 가져가는 사건이야.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권리를 뺏긴 사건이야. 그리고 일본이 이걸 한 이유는 우리나라 이익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일본에서 범죄를 마음대로 일으켜도 우리가 경찰 같은 데 신고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완전히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뺏긴 거지. 다른 나라한테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일본이 외교권을 뺏었고 그리고 이때 이걸 설치했던 거야. 통감부 설치.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아까 말했던 그 을사오적, 이완용 등 그 을사오적 친일파의 후손들은 현재 잘 살고 있을까 못 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어. 진짜 당시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일본으로부터 백작의 지위를 얻고 엄청나게 경제적 이권을 많이 받아. 엄청난 땅 부자가 돼. 그 땅들을 다 갖다 후손들 다 팔아서는 현재 다른 나라 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있어. 우리가 그걸 돌려달라, 국고 환수해달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 현재.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이때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후손들은 잘 살고 있을까? 아니요. 못 살아. 반면 친일파 후손들은 잘 살아.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다. 그 누가 독립운동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아마 못할 거야. 왜냐면 독립운동했다가 후손들이 못 살고 있고 오히려 나라 커라 먹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래야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이 생기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지키면은 그만큼 영광과 부가 온다. 이런 거 알려줘야지. 그래서 친일파 청산이 지금 잘 안 됐는데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봐.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보고 이게 왜 안 됐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해보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우리나라 내정간섭을 했었어. 1대 통감이 누구였냐면은 그래서 퀴즈. 이거 다 맞출 수 있어. 상식이야.
안중근 의사가 이 사람을 저격했어. 누굴까? 찬빈이. 이토 히로부미. 정답. 자,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왜 죽였냐면은 1대 통감의 이토 히로부미였어. 이 통감부가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곳을 간섭하는 내정 간섭 기관이야. 그러니까 일사늑약을 맺고는 외교권을 뺏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기구를 설치했는데 이게 통감부고 거기에 1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어.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 조선 식민 지배하는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야. 작업을 다 해준 사람이야.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죽인 거지. 자, 일본이 우리나라 입을 틀어 막아서 그러니까 고종이 뭐 했냐면 저항을. 야, 일사늑약 내가 맺은 조약 아니다. 이거 불법이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헤이그 특사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헤이그란 도시에서 네덜란드 도시에서 이게 열렸어. 뭐였냐면은 망국 평화회의랑 열렸어요. 그 윤봉길. 나중에 배울 거야. 당시에 헤이그란 도시에서 망국 평화회의가 열렸어. 이게 뭐였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나라를 세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모입시다 해서 회의를 한 거야. 이때 고종이 딱 듣고는 잘 됐다. 우리가 여기 특사를 파견해서 특별한 사신단을 파견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뭐가 부당하다고 알리는 걸까? 일본이 지금 일사늑약을 부당하게 맺었다.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제로 뺏어왔습니다. 이걸 알리자 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누구누구 계셔? 하습지에 보면.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을 보내시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갔어. 헤이그 특사 망국평화회의까지 갔는데 그걸 물어본 거야. 어디서 왔나요? 했더니 저희 대한제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회의장에서 대한제국에 잠깐만요 하더니 당신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거야. 왜 들어갈 수 없다 했을까? 일본이. 그렇지. 당신들은 지금 대한제국 보니까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누구한테 있다? 일본 허락 받고 왔나요? 아니요. 당신들 일본 허락 없이 못 들어온다 한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회의장에 못 들어가. 그래서 이분이 얼마 들어가고 있으면은 지역 신문지에다 자기들이 온 이유도 호소를 하고 막 밖에서 연설도 하시고 그래. 결국엔 못 들어가셔서 이때 이준열사 같은 경우에는 그날 숙소에서 화병이 나셔도 돌아가시고 너무 열받으시니까 화병이 나셔서 쓰러지신 다음에 돌아가시거든. 나머지 두 분도 돌아가셔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 그래서 당시 헤이그 특사 사건이야. 일본이 이걸 알고는 뭐냐면은 고종한테 그러는 거야. 야 고종, 네가 외교권도 없는데 감히 우리를 허락도 없이 이걸 보내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려. 너 더 이상 하지 마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입을 틀어막고 내정 간섭을 한 사건이 일사늑약이야. 그리고 일본이 입을 막았어. 더 이상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호소할 수 없어. 그 다음 작업이 뭐였을까? 그 다음 우리나라가 아예 저항을 못하도록 하려면 뭘 뺏어야 될까? 뭘 없애야 될까? 일본이 너네 식민지 하겠다 했을 때 우리나라 저항을 아예 못하게 하려면 이게 없애야 돼. 군사력, 즉 군대를 없애고. 이게 바로 정밀 7조약이야. 정민연의 7개의 내용을 만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군대를 대한제국은 앞으로 뭐가 없다? 군대를 없다. 그래서 군인들의 총을 다 뺏고 너네 강제로 회산시켜버려. 그래서 즉 대한제국을 식민지 했을 때 더 이상 싸울 수 없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놓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철저히 준비를 한 다음에 마지막 이 정밀 7조약으로 육발 실시. 차관 정치. 우리 학교를 우리나라 어떤 기관이 관리해? 교육부. 교육부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누가? 대표? 교육부 장관. 장관 다음에 힘 센 사람이 차관이야. 즉 모든 관청에는 장관과 차관이 있어. 그러니까 회장과 부회장 있다고 보면 돼. 일본이 이 차관들을 일본 사람을 임명시켰어. 즉 모든 우리 국가기관에 일본인들이 정치에 개입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내정가 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로 비유를 하자면은 일본이 2학년 8반 우리 반을 식민지하고 싶어. 그래서 부회장을 잘라버리고 일본인을 부회장 임명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일본인이 통제하는 거죠. 우리 반을. 이런 식으로. 차관 정치를 실시해서 정밀 7조약.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나라도 보호를 없애버리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서 이익을 틀어막은 다음에 군대까지 해산시키고 마지막 한 게 1910년 8월 29일에 경술 복치야. 그래서 거기 하스지에도 보면은 경복궁 앞에 뭐가 걸려있어? 일장기. 그치, 일장기가 걸려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권을 완전히 뺏어버린 게 바로 이 과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